자, 여러분, 지금 빅테크 주식들 다들 들고 계신가요? 오늘 빅테크 소식들이 총출동했는데요. 미 국방부 스페이스X 스타베이스 방문과 월가의 빅테크 예측, 그리고 애플은 구글의 손을 잡았고, 메타는 정치권 인사를 영입하며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횡보까지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2026년 대격변의 시나리오, 투자자인 우리가 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정보만 모았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12일이었죠. 피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일론의 우주기지 스타베이스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게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후 관료주의를 부수겠다고 선언한 인물인데요. 이번에 스페이스X 직원들 앞에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헤그세스 장관은 그동안 펜타곤, 즉 국방부의 낡은 관료주의가 미국의 힘을 갉아먹었다고 비판하면서 스페이스X가 보여주는 그 압도적인 속도와 혁신을 국방부에 이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의 핵심 주제를 자유의 병기고 투어라고 명명했는데요. 우주를 지배하지 못하면 미래 전장도 지배할 수 없다면서 스페이스X의 로켓과 위성 기술이 미국 안보의 핵심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실제로 스페이스X는 방문 직전 약 1조 원 규모의 미사일 추적, 위성 계약을 따내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바로 국방부가 스페이스X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일론의 AI 회사인 xAI의 그록을 공식적으로 도입한다는 사실인데, 헤그시스 장관은 이달 말부터 군 내부에서 그록을 사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그냥 채팅 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임팩트 레벨 5라고 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 보안 데이터를 다루는 환경에 그록이 투입되는 거예요. 즉, xAI가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필수 도구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이건 기업 가치에 엄청난 호재가 돼요. 일론도 이날 연단에 서서 이제 화답을 했는데, 일론은 기존 방산업체들은 너무 느리다며 스페이스X 특유의 빨리 실패하고 다시 만드는 방식이 국가 안보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거대 로켓 스타쉽이죠. 스타쉽이 단순히 화성에 가는 용도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화물을 수송하고 위성을 배치하는 국가 안보 자산이 될 것이라는 비전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2026년 1분기에 나올 스타쉽 버전 3에는 역대 최강 그 엔진인 랩터 3가 탑재되는데, 이건 이전보다 추력은 2배나 세지만 비용은 4분의 1로 줄인 혁신적인 기술이죠. 자, 여기서 스페이스X와 관련된 기술적인 이슈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스페이스X가 위성을 9,500개 넘게 쏘아 올리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스페이스X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놨어요. 바로 소멸상 설계라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해서 스타링크 위성이 수명을 다하면 지구로 떨어질 때 대기권에서 마치 별똥별처럼 완전히 불타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지상에 파편이 떨어질 확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거죠. 미 항공우주국 이제 나사의 기준은 인명 피해 확률이 1만 분의 1 정도면 이제 허용을 하는데, 스페이스X는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 1억 분의 1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준보다 무려 10,000배나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위성이 사람이 없는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지도록 유도하는 이중 안전장치까지 마련해뒀습니다. 2024년에 캐나다에 파편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스페이스X는 이걸 숨기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안전성을 더 강화했다고 합니다. 규제 리스크를 기술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월가, 즉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2026년 주식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특히 테슬라와 애플 중심으로 한번 볼 건데요. 우선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아주 뜨겁습니다. 월가에서는 2026년을 테슬라에게 있어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로 머스코놈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테슬라와 그리고 스페이스X 그리고 xAI가 각각 따로 노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뭉쳐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는 이걸 보고 드림스라고 요약했는데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D, 그리고 로봇의 R, 에너지의 E, 인공지능, AI의 A, 그리고 제조, 매뉴팩처링의 M, 그리고 우주, 스페이스의 S의 앞글자들만 따서 드림스라는 건데, 야, 말 되네요.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2026년에는 물리적 AI, 피지컬 AI, 즉 소프트웨어 속에만 있는 AI가 아니라 로봇이나 자동차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AI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의견을 보탰는데 그는 이제 일론을 전시 상황의 장수 같은 CEO라고 묘사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6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만 원대까지 제시했고요. 시가총액은 3조 달러, 하나로 약 4,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로보택시 사업 가치만 해도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평가했고요. 앞으로 미국 내 3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다니고 사이버캣과 옵티머스 로봇이 대량 생산되면서 기업 가치가 폭발할 거라는 거죠. 특히 주주들이 이미 승인한 만큼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 사이에 서로 투자가 오가는 크로스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화제를 돌려서 이제 애플, 그리고 구글,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이 기업들이 2026년을 맞아 어떤 승부수를 던졌는지 바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애플과 구글의 역사적인 동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애플이 자사의 AI인 아이폰 시리에 두뇌로 이제 구글의 AI인 제미나이를 쓰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그냥 협력한다 수준이 아니에요. 애플이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애플은 신중하게 평가해 본 결과 구글의 AI 기술이 가장 유능한 기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직접 밝혔어요. 그동안 우리도 자체 AI를 만든다며 이제 큰 소리 쳤던 애플이 결국 구글 기술이 세계 최고다라고 만천하에 인정한 셈이 됐어요. 애플로서는 자체 개발만 고집하다가 AI 경쟁에서 도태되느니 이미 검증된 구글의 기술을 빌려 쓰는 실용적인 노선을 선택한 겁니다. 덕분에 구글은 검색 시장에 이어서 이제 전 세계 아이폰 생태계라는 거대한 AI 시장까지 손에 쥐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는데 구글의 시가총액은 장중 이제 한때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00조 원을 돌파했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구글도 당당히 4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게 된 거죠. 이번 뉴스는 구글의 기술적 혜자가 얼마나 깊고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던진 아주 정치적이고 대담한 승부수인데요. 메타가 트럼프 전 행정부의 핵심 인사였던 그 디나 파월 맥코믹을 사장 겸 부회장으로 전격 영입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골드만삭스에서 거대 자본을 다루던 금융 전문가이자 트럼프 1기 시절 백악관에서 국가 안보를 담당했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트럼프도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였죠. 메타가 이런 거물급 인사를 영입한 이유는 명확한데요. 바로 AI 인프라 때문입니다. 이제 주커버그는 메타 컴퓨트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수십 기가와트, 나중에는 수백 기가와트 규모의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기가와트라는 단위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1기가와트가 보통 원자력 발전소 그 1기가 그러니까 한 대가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즉 메타는 앞으로 원전 수십 개, 수백 개 분량의 전기를 확보해서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나만의 AI 비서, 즉 개인용 초지능을 보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런 의문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니 테슬라는 메가팩이다 뭐다 해서 배터리로 잘 해결하던데 왜 메타는 굳이 위험하고 오래 걸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찾는 거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두 기업의 전략 차이인데요.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죠. 테슬라의 메가팩은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남는 전기를 이제 담아두는 거대한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거잖아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속도와 효율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 짓는데 큰 거는 10년, 넘게 작은 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 해요. 당장 AI 학습을 시켜야 하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최근 멤피스에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천연가스 터빈을 이제 수십 개 가져다 박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테슬라의 메가팩에 저장해서 바로 써버리는 방식을 택했죠. 한마디로 즉석에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자가 발전 전략이에요. 반면에 메타는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기술이 없어요. 오로지 소비만 하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전기 먹는 하마와 같습니다. 구름이 끼면 멈추는 태양광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메타는 밤이나 낮이나 끊김없이 대량의 전기를 뿜어내는 원자력이라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을 선택한 거예요. 테슬라가 배터리로 관리를 한다면 메타는 원전으로 근본적인 생산을 확보하려는 거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 방식만으로는 이제 수백 기가와트라는 그 거대한 규모를 감당하기에 물리적, 비용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테슬라도 머스크도 결국은 원자력이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두 회사 모두 종착역은 같습니다. 수백 기가와트를 이제 안정적으로 그리고 탄소세 걱정 없이 뽑아내려면 결국 원자력밖에 답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방식은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이 있으니 이런 방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운영 중인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메타는 이미 전력 회사인 비스트라와 20년 그 원전 계약을 맺었고요. 소형 원전인 SMR 프로젝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땅을 사고 전기를 끌어오고 정부 규제를 푸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말이 통하는 그 디나 파워를 해결사로 모셔온 거예요. 기술에 정치력까지 더해진 메타의 행복 정말 무섭게 느껴집니다. 자, 화제를 돌려서 오늘 마지막 주인공은 AI 대장주 엔비디아와 또 제약 바이오 대장주 일라이 릴리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인데, 일라이 릴리는 현재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다투는 가장 핫한 미국 제약사예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제약계의 엔비디아라고 불리기도 하죠. 두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공동 연구소를 세우고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해요. AI를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거예요. 일라이 릴리가 가진 방대한 생물학 데이터에 엔비디아의 강력한 AI 반도체 파워를 결합하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아키텍처인 루빈이 사용된다는 점이에요. 블랙웰 다음 세대의 기술이 바로 이 바이오 분야에 투입되는 거죠. 연구 방식도 아주 혁신적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의 실험을 하는 드라이 랩과 실제 약물을 섞고 반응을 보는 웻 랩을 연결해서 AI가 24시간 쉬지 않고 연구를 주도하게 됩니다. 심지어 약을 만드는 공장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로 똑같이 컴퓨터 속에 구현해서 로봇이 생산을 자동화한다고 하네요. 이제 AI는 단순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 산업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게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열린 셈이겠죠. 자, 오늘 빅테크 뉴스들을 다뤄봤는데요. 제가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아주 재밌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테슬라 또는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 중이실 건데 오늘 포트폴리오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절대 사고 팔고 사팔사팔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사모으고 또 가지고 있는 건 홀딩 하셔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오늘 소식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